오케이, 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자이너 두이입니다. 오늘은 강의 같은 거 말고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이제 디자이너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비전공자 디자이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비전공자인데 디자이너 할 결심을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신기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약간 디자인 쪽을 해보고 싶은 분들의 경우에는 자신도 비전공자다 보니까 무슨 사고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비전공자인데 결심을 하셨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어떻게 디자이너를 결심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통 화려한 디자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시작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디자인의 매력을 느꼈던 게 언제냐면은, 디자인을 한다 이러면은 뭐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걸 일단은 읽기 좋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정리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자간이나 이런 글자 크기 같은 거를 0. 몇 포인트 단위로 막 세밀하게 맞추는 그 작업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디자인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약간 직업병, 그러니까 그때 직업도 아니었지만 이제 약간 직업병스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뉴판 같은 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폰트겠구나, 이렇게 막 혼자 추측도 해보고, 자간이 딱 0.01 정도만, 마우스 한번 클릭 톡 정도만 살짝 좁아졌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디자인 평가를 속으로 하는 게 또 디자인 처음 시작할 때 취미였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처음에 디자인을 시작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재밌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직업을 디자이너로 아예 딱 가지겠다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했었죠. 나는 디자인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디자인 분야 쪽 일을 하는 지인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애지당초 포토샵을 쓸 줄 아는 친구, 일러스트레이션을 쓸 줄 아는 친구 자체도 정말 한 명? 제 기억에는 거의 진짜 딱 한 명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려는 일을 전문적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그 이름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이걸 직업으로 가져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을지도 전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뭐 이미지 만지고 자간 정리하고 포스터, 카드뉴스, 뭐 학생회나 동아리 같은 데서 그런 거 만드는 게 재밌어서 디자인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건데,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조차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떤 것부터 알아봤냐면, 이제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디자인 카테고리에 있는 책들을 막 쫙 훑어봤거든요. 지금은 아마 절판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책이 있었어요. 디자인 학과에서는 뭐 해요?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봤을 때 거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요거는 디자인이라는 카테고리 아래에서도 뭐 헤어 디자인, 이런 반지나 목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금속 가공 디자인, 또 뭐가 있었어요. 막 멋있게 디자인 이렇게 있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하려는 거는 시각 디자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정말 놀랍게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 22살이지 않았나 싶은데, 다음으로는 이제 진짜 직면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이걸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냐 라는 게 그 다음 단계였죠. 도서관 가가지고 디자이너의 회사 생활 에세이 같은 것도 막 찾아서 읽어보고요. 디자인 이론이나 그런 내용을 정리해 놓은 책 같은 것도 보면서 뭔가 전문가 내지는 디자인 학과를 나오면 이런 걸 배우는구나, 그런 것도 간단히 훑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결론을 내렸죠. 뭔 결론을 내렸냐면은, 일단 1번, 나는 그냥 단순히 텍스트의 자간 행간 같은 거를 정리를 하고 글자 크기 면밀하게 맞추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맞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좀 저의 사견이 많이 들어간 거기도 한데, 내가 만약에 진짜 하버드 개짱짱 디자인 학과를 나왔다, 디자인 천재 학과 이런 걸 나왔다 라고 해도 내가 디자인하는 게 진짜 쇠시면 진짜 아무도 일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뭐 회사에 취직하는 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학교는커녕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다양한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디자인을 진짜 기깔나게 잘해요. 이 디자인을 하려면 무조건 얘 찾아가면 돼.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당연히 저한테 일을 맡기겠죠. 요런 생각을 하고 나서, 그래, 내가 디자이너를 해보자
프로 디자이너, 직업으로서의 디자이너가 되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디자인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로 말하는 직업인 건데 뭐 그런 타이틀이 최고로 중요한 요소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맡길 만한 이유가 있다면 무조건 일을 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요즘에는 크몽이나 이런 것도 많이 돼 있잖아요. 뭐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뭐 친구가 디자인 공부한다는 친구한테 두희야, 나 우리 동아리 동호회 같은 데서 뭔가 행사 같은 게 열리는데 포스터 하나만 간단하게 만들어줘 이러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주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무리 간단해도 뭐랄까요, 1시간, 2시간은 무조건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간단한 디자인이라도. 근데 이제 스타벅스 기프티콘 받고 일하면은 시급이 4,000원, 5,000원인 거잖아요. 그거는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그 업계에 방해가 되고 나 자신 제 살 깎아먹는 행위니까 안 하는 게 맞는데, 완전 내가 진짜 아무 일감도 없고 진짜 인생 살면서 정말 처음 들어온 일이고 나 너무 해보고 싶다 이러면 할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게 습관이 되거나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열정 페이하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너무 하고 싶으면 당연히 할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뭔가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하면은 내가 아무리 기반이 없어도 좀 빡치게 하는 일거리라도 들어옵니다. 무조건. 뭐 나중에 가서는 그거를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이런 거는 받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는 만약에 페이가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스스로 기준을 세워야겠지만요. 뭐 지인들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진짜 크몽이라든지 아니면 숭고라든지 뭐가 됐든 저는 이런 디자인 용역을 제공할 수 있어요. 상세 페이지 같은 걸 올려서 일거리를 따내는 방법도 될 거고요. 만약에 일거리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역시 내가 비전공자에 아무런 경력이 없어서 일이 안 들어오는구나가 아니라 지금 내 실력이 뭔가 이 일을 맡기려는 사람들한테 어필이 잘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어떻게 어필을 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저는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 자기 경력이나 재능이 뭐 없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마음, 열정이 있는데도 관두는 일을 뭔가 막을 수 있다면 진짜 막고 싶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인생에서 좋아하는 일, 재밌는 일 찾기 쉽지 않은데, 특히나 또 그게 내가 뭐 비전공자고 아무런 백도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또 너무 마음이 슬프잖아요. 저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이. 뭐 디자인이 좀 다 맡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작은 했는데 일거리가 너무 안 들어온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뭔가 좌절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내 디자인이 괜찮은지 점검을 해보고, 그 업계에 무조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그 업계 최고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인터넷으로 또 다 볼 수 있는 시대니까 상세 페이지나 소개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가격대는 어떻게 책정을 해놨고 이런 의뢰는 어떤 식으로 했고 그런 거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또 그런 거 보시면서 내가 그러면은 요거를 보완을 해야겠다. 그럼 도서관 가서 뭐 요런 책을 보고 필요하다면 스킬을 익히고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강의를 사거나 공부할 수 있는 루트 진짜 많아졌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그런 거 하면서 첫 일거리를 또 받고 열심히 하면서 뭔가 좋은 후기 같은 것도 받으면서 그런 선순환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비전공자인데 어떻게 디자인을 하기로 하셨냐,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아무 기반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냐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은 저는 이런 답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내가 아무런 경력과 기반이 없어도 내가 이런 디자인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일거리를 받고 디자이너로서, 프로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고 세금 처리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일거리가 안 들어와요. 이런 경우에는 내 디자인이 어떤 걸 좀 더 보완해 줄지를 업계에 잘하는 사람들 보면서 점검을 하자.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 나이가 너무 어리든 역으로 나이가 너무 많든 경력이 아예 없든 아는 사람이 아예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정도 되면은 고민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내가 재능이 없으니까 때려쳐야지, 역시 난 안 되나 봐, 이런 마의 구간을 넘어서고 나면 오히려 고민이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스킬을 공부해야 되지? 내가 지금 무슨 이론이나 무슨 책들을 공부해야 내 디자인이 더 나아질 수 있지? 이런 좀 더 뭐랄까요, 발전적인 고민으로 바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어떤 뭐 저의 이야기 겸 제
제가 어떻게 디자이너가 되었는지에 대한 뭐 썰? 그런 이야기들은 여기까지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고양이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이 이름은 밤톨이고요.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촬영할 때 꼭 옆에 붙어 있어요. 얌전하죠. 그래서 이 고양이 먹여 살리기 위해 또 저도 열심히 디자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파이팅해서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안녕. 끝.